여러분들 혹시 집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어보셨습니까? 단칸방 생활, 월세, 사글세라 그러죠, 예전에. 그런 전월세 새빵살이를 해본 제 입장에서 집 없어서 서러움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예전에 제가 살았던 이런 삶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예전에 저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저런 경험이 있는데라고 한번 아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었고, 남의 집에 얹혀 산다 그러죠. 전세나 월세나 뭐 사글세나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새빵살이 포함해서 할 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가 부모님하고 저희 가족이 대구로 이사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단칸방이었죠. 거기 사글세입니다. 사글세에 단칸방에 주인 세대 옆집에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있는 집에서 네 가족이 저희가 살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도 제가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살다가, 예전에는 그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도시가스가 많이 돼 있는 집이 아니었고, 예전에 연탄 많이 뗐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뭐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탄이 그때 당시에는 연료로서는 가장 싸고 뭐 화력도 좋았고 오래 했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연탄 중독 사고가 예전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죠. 그 보일러에 뭐 제대로 밀폐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연기가 새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뭐 인명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그 뉴스에만 보던 그런 일들이 제 예전에 대구 이사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결론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연탄 중독을 그대로 마셔가지고, 저는 제가 밤에 눈 보는 앞에서 막 제 부모님이 저를 깨우는데, 아, 빨리 일어나라, 연탄 뭐 가스 중독인 것 같다, 지금 샌다 해가지고 방에 누울 때는 막 뿌연 거죠, 완전히. 근데 아버지가, 그 큰 거목 같은 아버지가 푹 쓰러지는 걸 제가 눈앞에서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막 기지를 발휘해서 막 냉장고에 그 막 김치 국물을 막 입으로 막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이 빨리 그래서 방에서 빨리 탈출했었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지고 집주인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집주인은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리해줄게, 뭐 불만이면 뭐 다른 데 가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어릴 때지만, 와, 돈이 없으니까 저런 대우를 받는구나, 빨리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뭐 새 집을 가든지 뭐 헌집을 가든지, 하여튼 내 명의로 된 집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어머니가 예전에 혼자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 때, 그때 이제 그 혼자 사시는 그 원룸 2층에 그 전세 집에 사셨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주차를 하려고 딱 됐는데, 그 윗집에 있는 그 주인 세대에서 밑으로 제가 주차하는 저를 보면서, 야, 너 거기 차 대지 마 라고 했던 그 6살짜리 꼬맹이 얘기, 제가 예전에 그 램군님 TV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신사임당 TV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그 서러움, 와, 저런 집이 있는 저런 꼬맹이가 나에게, 제가 그때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됐었는데, 저런 놈이 나에게, 저런 꼬맹이가 나에게 저기다 차를 대지만, 와,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또 괴리,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와, 내가 저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제가 예전에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 영광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말부부 할 때였죠. 근데 이제 밤에 와이프가 임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밤에 밖에 눈을 막 두드리면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려 한다. 밤에 혼자, 와이프는 혼자 있고 저는 영광에 있고, 대구와 영광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당장 갈 수도 없고, 나중에 봤더니만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본인 집인 줄 알고 막 도어락 열었는데, 그때 그 일이 아니고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일에도 제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하기도 하고, 아니 옆에 지금 임산부가 있는데 그럼 함부로 밤에 문 두드리면 되냐고 제가 막 화도 내고 했었는데, 그 뒤에도 몇 번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서러움. 그때 제가 전세를 살 때였는데, 와, 내 빨리 딴 데 가든지, 아니면 뭐 복도식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계단식 아파트로 가든지 구축이든지 뭐 빛을 내서든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집에 살면서도 막 베란다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천장에서 막 떨어져요. 콘크리트가 막 떨어졌던 일도 있었는데, 주인이 보고, 아, 그냥 뭐 좀 더 불편하면 살아, 왜냐면 싸게 전세 줬는데 뭐 이렇게 좀 뭐 불편하면 살지, 이런 것들이 뭐 소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아픔도 있어야지 성숙하고, 결핍이 있어야지 성장한다. 물론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저처럼 예를 들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모든 집중력을, 아, 나는 빨리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해서 뭐 어떻게 뭐 전세 서름나 사글세 뭐 새빵 서름 싫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서 나가든지. 하나는 무엇인가요? 아휴, 옛날부터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해도 나 우리 부모님 그런 인생과 내가 별로 차이점이 없겠구나, 다르지 않겠구나, 내가 뭐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그냥 가능성 내려놔 버렸어. 땅에 그냥 떨어뜨려 놓고, 아이, 몰라, 나 현재를 그냥 즐길래.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 또는 같은 삶은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하지만 그들의 있는 몇 억짜리 집에 내가 못 살지언정 그래도 내 지금 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말이야. 그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동차? 대출 좀 받아가지고, 또는 할부로 해가지고 외제차 사면 되지 뭐. 저 사람들도 BMW 뭐 벤츠 끄는데 나도 저 정도 살 수 있어. 왜?
할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 또는 명품 가방? 할 수 있죠. 시계, 신발, 전자제품 내 할부로 사면 되니까 신용카드로. 내 수준에 있는 것들을 내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집은 내가 못 살지언정 다른 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리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SNS 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하지만 기존에 그 예전에 했던 그 자랑이 나에게 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더 큰 자극, 더 큰 뭐 이런 거 돈, 더 큰 뭐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를 찾아가지고 고가 제품을 내가 빚내서 산다거나 이런 반복되는 이런 내가 정말 막 늪에 빠지는 삶이 있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나는 그냥 뭐 나는 없습니다. 없고 내 존재라는 것은 없고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나만 다른 타인이 나를 불알 뿐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진정한 친구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필요할 때 연락이 와서 내가 그때 돈 쓸 때만 있던 친구들 말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위기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에 빠졌을 때 정말 와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닌가라고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비교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아, 나 가난해지기 싫어. 또는 나는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런 원동력으로 제가 작용해가지고 지금의 저를 현재 뭐 엄청나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제 삶이 무조건 정답이다. 내 상황과 뭐 정답이 아닙니다. 아닌데 내 상황과 내 성향, 뭐 성격, 위치 거기에 맞았고 운도 따라줬고 시기도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그냥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니까 선택하게 사는데 그 순간의 선택이 저는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누구를 평생 나는 뭐 원망하는 것도 정말 불행이지만 과거에 있죠. 과거에 내가 말이야. 내가 그때 할라 했었는데 어이구 이 바보 같은 놈, XX 같은 놈아 너는 나가 죽어야 돼. 스스로에게 말이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막 분노하고 막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나쁘게 절규하고 막 나쁜 거 있죠. 스스로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 과거에 나에게 체결을 모든 걸 전가하고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매장 운영도 열심히 했고 배달도 열심히 했고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생산적인 활동도 밤늦지만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나중에 내가 시간을 지나서 돌아봤을 때 나 그때 열심히 살았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자체가 집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제 뭐 비교 분석했던 삶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았던 삶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사셨으면 좋겠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나와 내 자녀의 미래가 있고 그 내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그리고 또 새빵살이 전월세를 사는 서러움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살으셨다면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것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 모든 사람들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힘들지만 그래도 더 큰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제가 집 없는 서러움 제가 예전에 이런 뭐 있어왔던 제가 경험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옳은 방향의 선택을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